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서 제가 이제 요약으로 해놨고, 저번에 페이지를 가시면 아까 원가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원가 방식 교재에 보시면은 페이지 608페이지로 보십니다. 608페이지로 보시면은 원가 방식 가시게 되면은 68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3번서부터 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들어가는데 일단은 감정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을 이제 찾아 드릴 테니까 일단 감정평가 파트가 나온다면 6에서 7문제인데 저번 주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제가 번호를 매겨서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8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89로 가시면 589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589로 가시면은 어 거기에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별표가 지금 3개 쳐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제 원칙, 그래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을 여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590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590페이지에 거기에 그 가격제 원칙의 체계도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외부의 적합의 원칙과 내부의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적합의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균형. 요게 거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한 5년 정도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답이 얘네들이 거의 정답이 돼요. 그죠?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나갔던 건데 페이지 그 59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97로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597 찾으셨죠, 그죠? 여기도 거의 출제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별표가 3개짜리면 여기도 3개짜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그랬죠?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여기도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 분석 인근 지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해는 이 두 가지가 각각 한 문제씩 배정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하나 나오면 얘가 하나 나오고 이제 걸러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걸러서 나오더라도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적합은 지읒 들어가니까 요건 어떤 분석과 연결이 돼요? 지역이고 얘는 균형이죠, 그죠? 예배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마지막 기출 특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가겠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저번 주에 605페이지로 가시면 605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었어요. 7방법이었어요. 7방법. 그래서 우리가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시면 박스가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임대료를 그냥요 바꿔낼 수도 있어요. 바꿔낼 수도 있죠. 그죠? 요걸 이제 보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험 문제가 3방식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가 이따 나갈 거지만은 솔직히 계산 문제가 쉬워요? 계산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배분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나 우리가 한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3방식을 제가 계산 문제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 자체가 시간이 우리가 1분을 초과하는 문제는 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통과시켜야 돼요.
통과시키고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라 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기출이 나온 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저희 강사들이야 뭐 강의를 하면서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딱 가져서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문제지만 기출 위주로 그냥 계산을 좀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저번에 제가 어디가 640페이지로 가시면은 640페이지로 가시면은 가보세요. 640 640페이지로 가시면 물건별 감정평가, 물건별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도 거의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파트. 여기도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 옆에 조그만 글씨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글씨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 규칙이 1조서부터 쭉 나와 있는 이 규칙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감칙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를 포함해서 2문제에서 3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에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은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특강 자료를 그래서 요 감칙 위주로 좀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섯에서 3문제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막상 풀려고 하면 그다음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니까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좀 가졌으면 하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6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몇 문제 정도 맞히시기를 원하세요? 6문제는 도둑이고, 그죠? 그러니까 6문제는 못 맞히는 게 강사가 못 풀 수 있는 문제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하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3개만 잡더라도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린 게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강의는 저번에 6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4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감정평가의 절차를 여기 안 했죠. 했나요? 했죠. 저번 주 하지 않았나요? 했죠. 그죠? 여기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 제가 한 3문제가량도 나온 적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물건별 평가랑 여기랑 또 기본적 사항이랑 확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어 의대에 갔어. 야매도 까먹었나? 그래서 제가 감기 못 감기 했었죠, 그죠? 여기가 지금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공시지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보시고 특히 넘기셔도 제가 그 3번에 가시면은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실질조사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실질 조사를 한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배정돼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다시 따라해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것도 규칙에 지금 박스가 나와 있죠. 그럼 좌측에 보시면 우리가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5번의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3정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여기가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가 됐었는데 거의 한 문제 정도는 거기 적어놓으세요. 100% 나옵니다. 그럼 100%라는 건 그냥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공시는 함께공 보이시 우리가 토지만 공시를 해요. 주택도 공시를 해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4월 30일 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됐죠. 열람해 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죠? 다주택자들은 연락 많이 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나 올라갔는데 연락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공동주택이,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강남 쪽에서 많이 올렸지, 그 외곽 쪽 우리가 이제 그 강남에 이제 보유세 때문에 보유세 아시죠, 그죠? 그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서 올렸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좀 강남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4월 30일 날 그냥이다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됐다. 공시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만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도 책을 잘 쓰셨긴 했는데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공시제도에 대해서 좀 아주 그냥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가죠. 비교 방식. 토지는 원가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이 공시지가가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이 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싹 넘기게 되면 페이지로 가셔서 지금 이 저자분하고 똑같이 제가 토지, 주택, 비주거용이라는 걸 나눴죠. 그래서 이 저자분도 잘 쓰시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이나 이런 시군구에 대한 심의나 그다음이니까 공시일자가 있습니까? 공시일자가 있죠. 찾으셨어? 이 저도 잘 쓰셨는데 공시 기준일만 해놓고 공시일은 정확하게 안 적어놓으셨는데 따라서 25144 144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 말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암기하시고 제가 이따가 이제 그 공시주체하고 구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서 출제가 돼요. 공시주체랑 그 다음에 공시기준일과 따라서 25144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싹 넘기시면은 또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있죠. 얘네들이 뭔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와 무슨 공시가를 내가 구분했어요. 개별 공시가가 구분했죠. 찾았습니까? 그럼 일단 미리 야매를 예고편을 때리는데 많은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어디가 적어요? 찾았나?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면 많은 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제가 이따 야매를 할 거예요.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한 방에 이걸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봤을 때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했죠. 공동은 안 하거든요. 그럼 나는 하는 효력이 어떻게 돼요? 표준은 개별이고 개별과 공동이 두 가지 업무를 하죠.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있고 이의신청 안 들어간다, 이의신청 들어간다. 들어가고 공시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공시지가는 그냥요 100%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까 봐봐.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오전 뛰고 신림동 갔다가 다시 또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제 감평을 제가 또 어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9주니까 감정평가를 어디가 할 거냐면 3방식을 할 거예요. 몇 방식?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계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쉬워요. 계산이 어려워요. 어렵고 1분을 넘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가시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3분 내에서 이제 엄디 가져가시는 거고 제가 지금 이게 별표 3개 친 거 있죠. 이거는 계산이 있다, 계산이 없다. 없죠. 그럼 이건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계산도 찍고 얘네들도 찍고 그럼 점수가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가격제 원칙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나와? 적합과 균형.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어떤 분석이 먼저야?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체계를 잡으세요.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물관별 평가가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날 봐봐.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부를 하는지 진짜. 법무는 원가법이죠. 미치겠어 진짜. 그렇죠? 자동차도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공부 좀 하세요. 저번 주에 했잖아. 했죠. 건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고, 그죠? 앞이 깜깜하네. 내가 계산은 이해해. 근데 이건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신경질 낸 건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신경 내지도 않아.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토지는 뭐로 해? 아무나 먹겠죠? 나도 짜증나,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가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의대 가서 감기, 못 감기 있었죠? 요것도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세 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반타작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서 계산이 좀 적게 나오길 기도하셔야 돼요. 공시지가는 100% 나온다고 했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를 여러 개 해드린 게 이 프린트로서 완벽하게 잡으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3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갈게요. 근데 이제 3방식이 계산이 솔직히 쉽다, 좀 어렵다. 어렵고 3방식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거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들어야겠다 그래서 듣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문제에서 그냥이야 한 4~5문제 맞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방식은 난이도가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몇 방식. 원가는 그냥이야 원가를 갖고 따져. 비교는 그냥이야 비교해. 수익은 수익 갖고 따지지. 배울 게 없네, 다 했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야. 자, 갈게요. 긴장하지 말고. 자, 어디냐면 저번 주에 어디까지 하다가 끊겼죠? 저번 주에 608페이지까지 하다 끊겼죠? 거기 들어갈게요. 60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608페이지. 다음에 원가 방식. 그냥 따져, 원가를 따져. 원가를 따지면 그냥에 대해 비용을 알아야 돼. 비용을 알아야지만 가격을 매기는 거죠. 비용성으로 가요. 비용성. 그러면은 자, 원가법은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그래서 원가법, 원가액, 그 가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산식이 제조도량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될 텐데. 나요? 제조도량가. 물론 뭐 아까 토지가 무슨 법으로 왔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나을까? 그죠? 자, 제조도량가. 자,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 있죠. 그죠? 그냥이에요. 감가 누계액이에요. 그럼 100원씩 3번이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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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이죠. 감가 누계액이라는 뜻이에요. 누계액. 또 이따가 계산 문제 수정액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 빼는 과정을 따라서 감가 수정, 감가 삼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삼각과 수정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건물이 원가법이죠. 그죠? 그럼 건물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있고 감가가 되죠. 근데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생산할 수가 있다, 생산이 안 된다. 감가가 안 되니까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건물도 그냥입니까?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새 거야, 좀 낡았어. 감가됐겠네. 이제 보이세요? 이거 보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이거는 이게 건물이란 말이야. 건물이 새 거였을 때 1,000원이야. 얼마다? 1,000원.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준 시점. 그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우리가 명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여겨야 돼요.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 시점이 감정평가를 가격을 매기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에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따 문제를 본다면 준공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준공 시점은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7일이죠. 그러면 앞대가리를 2017년이라고 돼요. 그죠? 올해 몇 년도죠? 2019년 5월 7일이죠. 몇 년 지났어? 2년 지났다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가 무슨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 기준 시점. 다른 시점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복지원가와 대치원가에 대해서는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도 그냥이요 감가가 돼. 그럼 내용연수가 있죠. 그럼 지나온 연수를 따라서 경과연수. 경과가 됐다는 거죠. 그죠? 경과연수고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연수라는 얘기예요. 잔존연수.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원씩 감가됐대요. 100원씩. 100원은 일정 유리예요, 일정 액식이에요. 따라서 정액법. 그럼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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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이 감가될 수 있어. 3년이면 그죠? 300원이 감가됐다. 그럼 가격이 얼마다? 700원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 시상 가격을 적산 가액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700원이다.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그러면 이따가 재정가 무조건 그냥이다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된다.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되고, 저번 시간에 복제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저번에 했죠.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그냥해요 복제예요. 복제고, 기능으로 똑같으면 우리가 어떨까? 효용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대치였죠, 그죠? 대치였고, 최근에 진 거는 그냥입니까? 복제하는 게 낫습니까? 복제하는 게 낫고, 오래된 거는 어떻게 돼요? 대체해서 효용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대치 원가는 기능적 단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늘은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조달원가의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도론가를 산정할 때 이 제도론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라고 보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를 한번 보세요. 제도론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나오는데, 일단 용어 정리가 자기가 건설하는 것을 자가건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설이라고 한다? 자가건설. 근데 보통 뭐 저도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자기가 저요 맡겨요. 맡겨서 시공을 맡기죠. 자기가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갑돌이가 이 건물을 이제 지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습니까? 도금이라고 하고 또 시공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그럼 맡겨서 이걸 해주는 애를 따라서 수금이라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도급을 줬습니까? 그럼 얘한테 주면은 그걸 도급건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설이라고 한다? 도급건설. 그럼 만약에 봐봐, 자가건설이면은 갑돌이가 지가 지었으니까 원가를 자기가 알고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원가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요. 무슨 방식으로? 근데 평가사가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얘한테 막 물어보니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도급건설로 기준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급이라는 건 나와 있다는 자체가 비용 명세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도급건설로 갑니다. 무슨 걸로 간다? 그럼 자가래도 그냥요 도급으로 가요. 그럼 수급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건설비라는 것은, 자, 표준적 건설비라는 것은 저도 이제 건설회사 이제 이 자재과에 다녔지만 이 견적을 받을 때 그냥입니까? 여러 군데를 봤습니까? 그럼 다 틀리지 않고 표준적인 게 있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직접 공사비. 그럼 직접 공사비는 직접 들어간 여러 가지가 되고, 간접 공사비는 또 간접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인의 적정이윤, 개발업자의 적정이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게 우리가 시험제가 나와요. 이해 가셨죠? 근데 통상 부대 비용이라는 건 보통에 대한 부대 비용인데, 그러니까 요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셔서 그냥 우리가 설계비, 감리비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자가건설에도 자가로 가야 된다, 도급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윤이 포함이 안 되겠어요? 포함이 되겠어요? 포함이 되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파란 색깔 제도원가가 도급건설이든 자가건설이든 무슨 건설로 기준한다? 도급건설로 기준해요. 이게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적정한 원가를 적용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구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치지 마세요.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자, 그냥 들어보세요.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가격 적산법이라는 게 있나? 총가격. 그럼 총가격 적산법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그냥요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총량조사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회사 보시면은 이 관리에 자재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부가 있어요. 그럼 기술부는 기술적이니까 니은에 보시면은 부음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지붕, 벽, 기둥마다
그 표준 단가를 내겠죠. 근데 총가격은 그냥요 전체예요. 그럼 재료비, 농업이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총가격은 그냥이다 다 전체다. 전체고 분별이라는 단가 있어요? 분별은 자 분별은 단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벽에 들어간 단가가 있겠고 기둥에 들어간 단가가 있고 바닥 단가가 있겠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체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냥 이해만 하세요. 별표 치지 마세요.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있나? 그럼 제곱미터 가격이 얼마면 단위 면적이 나오면 그냥 곱하면 되잖아. 가장 널리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변동률 적용법은 1년 전에 1억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10% 됐어. 그럼 1억이야, 1억 1000이야.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통에 보시면 직접법하고 간접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뭐냐면 내가 제도원가를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근데 원가를 구해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럼 똑같은 사례가 다 구해놨어. 그럼 그냥이야 사례에서 가져가. 이걸 따라서 간접법.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무슨 법? 직접법. 사례에서 가주면 간접법.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제 OX 문제나 좀 유사한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필기할 동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1번에 보시면은 항상 제가 이 재료값 그냥요 기준 시점이 나와줘야 돼요. 신축 시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항상 나와야 되고 현재 건축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고 자가 건설이라도 도급 건설을 가야 준하는 게 맞죠? 요거하고 4번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의 적정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된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주에 제가 대기 없다 그랬죠? 그럼 대치 원가는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죠. 근데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가 복제라는 자체는 물리적이 나와야 되죠. 근데 물리적이 나왔어요. 효용이 나왔어요. 이건 대체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아까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은 6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16으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를 하나 보시면은 616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박스. 그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과 회계 세무상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다르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은 법인세 내고 개인은 소득세 내죠. 그럼 우리가 여기 해커스가 우리가 법인이라면 여기 지금 여기 이 TV 화면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도 그냥입니까? 감가상각이 됩니까? 많이 돼요. 그렇죠.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 영수증 챙기잖아. 영수증을 왜 챙겨요? 챙겨오라고 챙기는 거야? 그냥이야 비용 처리해. 그러니까 비용 처리 목적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쪽에 파트 있는 보신 분들이 이 상각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적게 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상각한다는 게 목적이 그냥이야 회계 목적이야. 회계라는 게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평가 목적이야 회계 목적이야? 회계 목적이야.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의 가격을 구하잖아요. 건물의 가격.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방식 하고 있고, 저것이 발사체를 해야 돼. 그 원가 방식. 그럼 제대로 만들어서 그냥 이게 감가가 돼. 그럼 얘는 1,000원이야, 요건 700원이야. 그 가격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회계 목적이에요, 평가 목적? 그러니까 수정은. 회계 목적이 아니라 감정평가 목적이죠. 다시 갈게. 여기 지금 TV 좀 봐봐. 관심 좀 줘봐. 요거 그냥이야. 요거 해커스 거죠? 요거 그냥이야. 상각이 돼. 그럼 그 격리 가지고는 요걸 계속적으로 상각하죠. 그럼 이게 물건의 가격을 매기려는 거예요? 경비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야. 뭐 이제가 이해 갔다. 그 무슨 목적이고? 내가 지금 요거 700원 구한 거 무슨 목적이고? 평가 목적이죠. 나 다시 해, 이거 다시 해? 아니, 됐지, 이제. 그럼 이건 그냥이야, 회계 목적이야.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장부상 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장부상인데, 지금 요거 가격을 매기는 거는 장부상이야,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거야. 감정평가하려는 목적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건 회계 목적이다, 평가 목적이다. 평가 목적이라는 거지. 잘 따르고 있어,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그래, 어떻게 될까? 그럼 원가를 적용하는 게 원가를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장부상이니까 제도 원가라 그래요, 취득 원가라 그래요. 취득 원가라 그러고 하고 기초를. 그럼 우리는 취득 원가라 그래요, 제도 원가라 그래요. 제도 원가라고 하죠. 맞나요? 그 박스에 있는 걸 다 잡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 잡았자 머리만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관찰감각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법이 나왔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잠깐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61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관찰감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관찰감각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 장부와 실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맞나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실질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었죠. 나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래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맣게 눈을 보는 게 관찰감각법이에요. 그래서 관찰감각법. 그러니까 장부상이 아니라 나가서 실제 나가서 눈을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봐봐. 이 노후화가 되는 건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내용 연수가 많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물리적 감가는 장부상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야, 외부 환경이야. 이거 나도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물리적만 봐야 돼요, 경제적 감가도 봐야 돼요. 경제적 감가, 치유가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것도 봐야 되고 내부의 그냥입니까, 기능도 봐야 됩니까? 그럼 가서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이다, 단점이 있다. 그럼 주관사, 자, 어디 평가사마다 개인마다 그냥이야 경험이 달라. 내가 이제 제자 중에서 한 5년에 내가 평가사 강의에서 딴 애와 10년 전에 딴 애가 10년 전에 경험이 많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이해가셨나? 그래서 이 관찰감각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옷이 짧아지고 막 치안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럼 가스 초송하지 마시고 치안을 잡고 화난 대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셔서 관찰감각법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관찰감각.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 그냥이야, 그 내용 연수야. 그러면 실제로는 25살인데 50세로 보이는 거야. 그럼 그냥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그냥이다, 주관적이다. 보통 그리 되면 다 가는데 안 가는 거야. 너 왜 안 가? 했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지금 관찰감각법 보고 계셔요? 갈게. 관찰감각법은 내용 연수로 보게 되면은 장부상이죠.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내용 요소나 장가 등의 계산 과정 없이 감정평가사가 그냥이야 출장 가는 거야. 출장 가서 현장 가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그냥이야 관찰해. 비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있죠. 이 정의가 시험제 나왔었거든요. 감정평가 시험제. 이건 분해법이에요, 관찰감각법이에요. 그럼 관찰한다는 게 나오죠. 그 개별적인 상태를 그냥이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실제 나이는 25살인데 50살로 보이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잖아. 근데 그냥이야 안 가는 애가 있어. 왜 안 가? 내 스타일이야 하는 주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관 개입이 시험제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감각법은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그 기준이 있지만 그냥 실제와 다를 수도 있어. 그 관찰감각법 등을 병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각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이건 장부상이에요. 그럼 관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뭐 여기 회계 그 해커스 뭐 강남의 본사에서 여기 나와갖고 핵 여직원이 막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웃겨? 자, 그래서는 관찰가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관찰가법을 인정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관찰가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물리적, 기능적만 중요해요? 외부 경제적도 중요해요. 다, 그러면 물리 기능, 경제적을 다 보죠? 감가율을. 근데, 자, 요거 삼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회계 목적입니까? 그럼 장부상이니까 이건 외부적인 상황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이 TV 사면이 여기는 비싼데 저희 강원도 산골로 가면 쌉니까? 그렇진 않잖아. 물리적과 기능적은 보는데 경제적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서 다 해봤자 머리만 아파.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은 그냥이야. 감정평가가 목적이야. 그럼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 삼각은 그냥이야. 회계 목적이야. 비용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회계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해봤는데 비용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용을 털어버립니까?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비용을 털어버립니다. 비용 배분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커스가 법인세를 많이 내려고 그래요? 좀 적게 내려고 그래? 그럼 빨리빨리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자본회수라는 말이고 적용해 가시면 수정은 아까 그냥이야 재조달원가야. 제도원가로 잡고요. 그런가요? 이거 잡고 회계는 제도원가야 취득원가야. 장부가격을 잡아야 되죠. 그래요? 자, 우리 수정은 부동산은 특히 감가에 대해서 그 외부적인 시장성을 고려하죠. 근데 TV 모니터 같은 건 시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내용 요소로 봤을 때 얘는 그냥요 장부상이야. 그러면 10년이다 딱 정해졌겠죠. 그럼 따라서 법정. 그럼 법으로 정해졌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경제적이 중요해. 만약에 10년짜리 내용 요소인데 8년째 돼서 태풍이 와서 부서졌어. 그럼 끝나지, 그지? 그럼 법적으로 가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요.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가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평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물리 기능만 중요해 경제적도 중요해. 이제 저기 TV 하면은 저게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기능만 취급하지 경제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관찰감각법을 인정하죠. 근데 삼각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않고요. 자, 감가는 우리 수정은 그냥입니까? 관찰 감가를 합니까? 그럼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할 수도 있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요. 장부상이야. 그럼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장가율이 일정해서 그냥 장부상가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이야 물건마다 달라. 그러면 잔조 가치가 다른 개별성이 있죠? 그러면 장부상으로 가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면 자, 오른쪽은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확인 예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기억번 있어요. 기억번? 자, 할게요. 자, 삼각은 그냥입니까? 회계 목적입니까? 취득가격으로 기준을 가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도론가를 기준으로 가죠. 맞나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관찰감가를 인정하나요? 안 하고 우리는 인정을 하겠죠. 그럼 니은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번. 우리 감가수정할 때는 물리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하죠. 그렇죠? 값어치 매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갈게요.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 609페이지로 가시면은 감가수정이라는 파란 색깔의 개념이 있죠. 요게 나왔었어요.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왔는데 절 보세요.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감가가 되죠. 그렇죠. 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지른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문질렀지 이걸 붙이지 않았죠. 그러면 이걸 가산시켰나요? 공제했나요? 공제한 거죠. 가산한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제도론가에서 감가하는 요인을 가지고 이 감가액을 뺐지 더한 건 아니죠. 그럼 가산했습니까? 공제했습니까? 공제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지금 파란 색깔 보고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우린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도론가에 감가액을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기능 경제적을 많이 배우셨죠? 그럼 그에 대한 금액을 아까 제가 분필을 분질렀죠? 붙였어요? 분질렀어? 가산했어? 공제했어? 이게 가산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공제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거저 먹으려고 그래. 어디에 동그라미? 공제, 공제. 가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럼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대상물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답에서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다음에 이제 감가요인이라는 것은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박스 6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11페이지로 가시면은 아주 별표 쳐놓고 난리 쳤죠 박스에. 그럼 우리가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무슨 적 감가? 물리적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노후화가 안 됐는데 뭐 형식의 구식화나 설계 불량, 형식의 구식화 이런 건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건물이 그냥요 금이 가요. 물리적인 감가가 됐다고 하죠. 노화, 마모, 파손, 손상, 물리적 하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변동의 원칙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는 원칙이라는 건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건물이 금이 가면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적은 금이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설계의 불량이죠.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정 토지에 어떻을까? 토지에 비해 건물의 규모와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죠. 그런 배치 같은 게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능적 하자는 따라서 기술적 관리.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과 능률화전인데 이거 균형의 원칙이죠.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이것도 설치할 수는 있죠. 그냥요 치유가 가능은 해요.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축 상가 같은 건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엘리베이터는 있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돼 갖고 우리가 유동인구가 적잖아요. 그럼 치유할 수가 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그래서 제가 지역, 환경, 시장 나오면 경제적 찍으라 했죠. 그래서 경제적 돈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헷가는 건 획지고 그때그때 달라. 야매가 따라서 환장을 한다. 그 환이 뭐죠? 환경, 장은 시장이죠, 그죠? 획가는 거는 필지와 획지였고, 그죠? 여기는 환장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거 바꿔낼 수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이죠. 치유가 불가능하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게 있죠. 그럼 자, 가볼게요. 그럼 아까 관찰관계법이 있었죠? 그럼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615페이지. 가시면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분해법. 자, 얘네들이 다, 자, 따라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럼 감가 수정할 때 내용 연수가 있지만 관찰할 수도 있죠. 그 분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물리기능 경제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은 치유,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나가면 불가능하죠?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이죠.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제가 프린트를 냈지만 경제적은 가능합니까? 오로지 뭐 불가능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분해법이라는 것은 요 순서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분해한다. 그 세 분해해서 다 합산하는 거죠. 그럼 구할 거 다 구하니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중감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나요?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가율을 물리, 기능, 경제적으로 그냥 세분했어. 그러면 세분해서 분해했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까 관찰이라는 게 나오면 관찰근거법이죠. 근데 세분했다 나오면 분해법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가액을 별도로 측정해서 이걸 그냥 전부 합산했어. 합산했다는 것은 다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가윤이 물리, 기능, 경제로 분류를 했죠.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있는데 감가수정을 구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리와 기능은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은요,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잡을게요. 들어볼게요. 이 순서가 제가 감정평가의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무슨 쪽부터 해야 돼요? 물리, 기능, 경제적이 순서거든요. 맞죠? 근데 어떤 것만 불가능하죠? 경제적인 것만 불가능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갑돌이가 가다가 미친 개를 하나 만났어요. 미친 개 잘못 건드리면 안 되죠. 미친 개인지 모르고 얘가 오리 오리 하는 거야. 미친 개한테 그냥 까불까불해. 다음에 까불까불 까불까불 다음에 까불까불.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 확 물기밖에 더해. 물기밖에 더하죠. 연구한 거야. 그럼 얘는 물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불결신자야. 그냥 불경을 외워. 불경을 외우죠. 이렇게. 아씨.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불경을 외워서 까불까불해서 물어서 불경을 외웠어. 그러니까 요거 순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불경이야. 그럼 경제적은 뭐다?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와 기능은 따르세요. 까불까불. 확 물죠, 그죠? 그 물기는 그냥 다 있어. 근데 경제적은 불가능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아까 했던 건데 일단은 저번에 왜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오늘 OX 문제 프린트 OX 문제 보시면은 거기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쭉 풀고 아까 풀었던 거기 때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아까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1번은 O예요, X예요. 저번에 3면의 등가성이 원리가 안 되죠. 가격이 동일해요, 달라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되고요. 2번 아까 풀었죠. O예요, X예요. 뭐가 틀렸어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 들어가고 3번 O예요, X예요. X죠. 뭐가 틀렸어요? 적정인이 포함이 된다. 한번 더 푸니까 좋죠, 그죠? 4번 갑니다. 4번 맞아요, 틀려요? 회계 목적의 상각은 인정하지 않고 관찰 감가를 수정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7번은 안 풀었던 거죠. 그러나 7번은 좀 전에 제가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걔가 몽둥이로 맞아요? X죠, X. 틀렸어. 그죠? 물리와 기능은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잖아요. 경제적은 야, 나 까불까불하고 불경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못 풀면 어떻게 해? 알겠죠, 그죠? 그러면 경제적은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8번은 풀어드리겠는데,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방식 하고 있죠? 원가 방식 하고 있어요. 맞나요? 저번 시간에 조성지 매립지라는 게 있었죠? 그럼 조성지와 매립지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매립한다는 것은 거래됐던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원가 방식으로 간다 했어요. 토지가.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 같은 건 공공용이죠. 그럼 수익이 발생합니까? 구청이 막 여러 개 거래됩니까? 원가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8번은 관공서 학교 같은 경우는 공인용 부동산은 원가 방식이 유용하다는 건 틀려요? 맞아요?
맞다라는 얘기죠.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611페이지로 가시면 상당히 어려운데 611페이지 가시면은 그 제목이 따라보세요. 감가수정의 방법. 그럼 제가 아까 관찰강법이라는 게 있었죠? 분해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보세요.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정액법. 아까 100원 100원 있었죠? 정액 종료 상하기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가 계산 문제가 좀 들어갑니다. 여기를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